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의 신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의 통신조회 받은 민주당 김지호입니다. 예, 통신조회를 받으셨군요. 예. 저는 지난 공수처 때 통신조회를 받았습니다. 네. 예, 이따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도 투표율 가지고 두 분이 좀 설전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수치를 적어왔습니다. 보니까 권리당연 투표 참여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대구 경북에서는 온라인 투표율이 50%를 넘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는 20%대에 그쳤더라고요. 이걸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22년도 전당대회에서도 예. 호남에서 그 정도 투표율이 나왔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였죠. 예,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숫자가 20%대면 낮은 숫자죠. 네. 뭐 워낙 80%를 넘는 그런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있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대선은 좀 투표율이 50% 가까운데 전당대회는 40%, 30% 후반대로 좀 낮습니다. 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년 전당대에서 37% 정도 권리당원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요번 전당대에서도 그 정도로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게 관심이 없어서 낮은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호남이 이재명 대표를 버렸다고 봅니다. 버렸다 그 정도까지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인데 네. 지지율이 투표율이 20% 초반이에요. 초반. 이거는 이제 정당성이 없죠. 어느 선거든지 보통은 이제 과반 출석이 과반 찬성이고, 좀 중요한 거는 3분이 찬성이고, 아무리 낮아도 이게 3분의 1은 출석해야 됩니다. 네. 우리 헌법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20% 초반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9대 명이 무너졌죠. 원래 이제 90% 가다가 어제부로 이제 86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제가 보기에 이겨봤자 상처밖에 없어요. 네. 투표율은 저조해. 그다음에 이 9대 명은 무너져.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밀던 강의원 더블 스코어로 양분하면 졌거든요. 호남에는 이제 물론 뭐 김민석하고 한준호, 민영배 이분들이 약간 약진한 거는 위안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이제 호남에서 상처뿐이다 이래 봅니다. 상처뿐이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그래도 좀 전당대회 기간이 진행이 될수록 조금씩 득표율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좀 발언 수위는 더 세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댔더라고요. 거기 좀 소속돼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뭐 지난달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김두관 후보 측 그 측근들이 당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김두관 후보는 당의 동지들을 그 전두환 그 광주 학살의 주역인 그 전두환하고 그 주변 세력들과 같은 당 동지를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제 다만 뭐 일종의 선거 후보다 보니까 본인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뭐 이런 거겠죠. 한번 뭐 흥행을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 이런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당 동지를 전두환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좀 김두관 후보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불과 1년 전에 어떤 당의 원내대표 출마할 때는 굉장히 친명을 자처했었거든요.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총선 과정 때는 또 안 그랬어요. 안 그랬나요? 뭐 이게 친명했다가 또 비명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사실 따라서 조홍천 전 의원도 굉장히 여기 출연해서 좀 그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이 사람의 어떤 발언에 힘을 못 얻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체성이 뭔지 이제 좀 저도 궁금해지고요. 어쨌든 간에 같은 당 동지를 아무리 전당대회 경쟁이라 그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더민주혁신회의 대표인 강의원 후보가 광주 시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외 인사들이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출마해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그 수십 년간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떤 공직을 공천받은 그 분들에 대한 비판은 없고 새로 공직에 도전하는 후배들에 대해서 하나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리둥절합니다. 좀 뒤늦은 비판이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말이 계속 바뀌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를 좀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예. 강하게 비판해서 자기가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기를 해야 되겠다. 존재감 과시 이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반 이재명 세력을 좀 규합해서 본인이 아마 구심점이 돼보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네. 아무 의미 없다 봐요. 뭐 이래도 이게 저는 10%거든요. 네.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의미 있으려면 이게 한 30% 정도는 얻어줘야 예. 되는데 10%대입니다. 아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도 별로 남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덜려리만 썼지 뭐 예. 아무런 게 서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당대표 선거 결과보다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나 득표율에 좀 관심인데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득표율 4위로 시작을 했다가 누적 득표율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력인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의 도움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김민석 의원 자체가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보다 더 오래전에 출사하셔가지고 뭐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우리 당의 전략통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럼 개인기다. 그럼요. 이거는. 당의 정책위 의장도 지난번에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뭐 상황실장 역할도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분이 최고위원회 출마해가지고 1위 한 것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네. 개인의 경쟁력이 그 정도는 되시는 분이다. 당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4등 했죠? 예. 그렇잖아요. 후반에. 그렇게 개인기가 있고 대단한 분이 왜 4등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뭘 했냐면 김민석이가 이제 내 선거 도와준다고 이재명 선거 도와준다 해서 본인 선거 준비를 못해서 표가 안 나와서 안타까운 듯이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었잖아요. 그때부터 바뀐 거죠. 이거야말로 이게 뭐 보이는 손이 그대로 작동한 거예요. 저는 이런 후유증 오래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봉주 이분도 이게 지금은 참고 있지만 옛날에 2007년도부터 아주 안거이 많아요. 그때 손학규 편에 있었고 정동영 편에 있었거든. 이재명은. 네. 그때부터 이게 막 서로 그때 사무실 막 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오래된 악연이군요. 있죠. 예. 근데 이번에요.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지금 이제 그 완전히 뭐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정봉주 이분은. 네. 본인이 수석 다 됐다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저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안 밀어줬으면 일단 원으로서 때려봅니다. 아, 개인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김민석 의원이 정치를 훨씬 오래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와 뭐 동년배인 것 같기는 한데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진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김민석 후보를 지난번 그 당대표실에 있을 때 예. 정책의장을 하셨으니까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권위의식이 없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업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예. 그래서 그때도 당 내에서는 굉장히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뭔가 합을 맞춰봤는데 그런 열정, 일을 하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의지 이런 걸 보고 가까워졌겠죠. 아, 어쨌든 두 사람은 좀 지금은 엄청난 뭐 찐친 뭐 깐부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뭐 그거를 뭐 후보자들끼리 뭐 다 예. 마케팅의 수단이고.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후보님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관계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게 연결고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 추미애하고 친하거든요. 네. 추미애, 이재명, 김민석 세 명은 이제 그 변방의 비주류들입니다. 변방의 비주류들. 예. 옛날에 추미애도 탄핵할 때 보면 이게 엄청 비주류죠. 아,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조금 제야에 있다가 추미애 대표 되면서 좀 당직 맡고 뭐 이렇게 다시 그렇죠. 추미애 공백했었네요. 대표 예. 끌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다 공통점이 변방의 비주류들입니다. 네. 원래 주류들은 이제 뭐 운동권 전대협, 우상호, 이인영, 예. 임종석 이런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적으로
서러움을 많이 겪고 변방에서 비주류로서 몇십 년 커온 네. 이런 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 그게 연결고리죠. 동병상련. 예. 아니, 이거는 제가 예. 좀 반박을 좀 해요. 네. 추미애가 우리 당 대표였는데 예. 변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예. 김민석 의원은 30대 때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전대협 학생운동권의 어떤 대표 주자입니다. 아, 이런 분을 이재명 대표는 변방의 지도자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주류 중에 주류고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김치찌개 마시고 이러면 친해질지 몰라도 저희는 일을 잘하는 사람끼리 시너지를 내면 그게 정말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일을 근데 잘해야. 옛날에 추미애가요. 탄핵할 예. 때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전부 노무현 쪽으로 가고 탄핵할 때 네. 그때 찬성이가 몇 서가 안 되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잖아요. 그때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김민석도 정몽준한테 붙어가 김민세라는 별명 없고 오랫동안 야인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좀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또 친한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이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두 사람이 2시간 정도를 만났어요. 뭐 국회 뭐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SNS에 올린 단어가 구동존의입니다. 이제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간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건데 굳이 좀 강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내심 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 관계는 틀어진 게 없고 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그다음에 당 대표 그 전에 뭐 대선 후보 때도 꾸준하게 교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조국 대표는 한 번도 이재명 대표님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관계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친분 관계는 이상이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방선거가 좀 2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호남에서 공천을 하겠다. 지방 후보들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은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미리 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좀 공격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도 교섭단체가 아니고 12석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12석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계속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갈등으로 보이고 자꾸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요걸 이제 대표자들끼리 좀 봉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동존이라는 예. 게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이에요. 네. 주원내가 옛날에 주장한 네. 다른 거는 이제 인정하면서 같은 걸 구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걸 이제 이거 이번에 조국 대표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10년 전에 사진 있잖아요. 예. 요까지 각자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번개팅을 2시간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구동이 뭐고 존이가 뭐냐? 예. 이걸 이렇게 나누어 봐야 돼요. 구동 같은 걸 이렇게 구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아, 3년이 길다. 끌어내리자. 우리 둘 다 죽는다. 예. 조국 당신도 구속되고 나도 이게 10월 달 되면 선고하면 둘 다 죽으니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네. 이게 구동이에요. 예. 구동. 그럼 이게 존이는 뭐냐? 네. 차이는 그대로 둬야 되잖아. 이게 가까우는 보궐선 겁니다. 바로 이제 영광과 곡성의 보궐선거 10월 16일이에요. 네. 이때 우리 후보 낸다. 싸우자. 호남에서 한번 싸우자. 붙어보자.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당연히 싸우는 거고 예. 보궐선거. 네. 우리가 호남에서 치열하게 서로 싸우자. 이거는 존이. 네. 이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는 목표를 같이 한다. 이게 구동존입니다. 예. 이게 범죄자들의 저는 연대라 봐요. 범죄자 이분들이 연대. 네.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끌어내리자 했어요. 저는 이재명, 조국의 공동 범죄자들이 오히려 이게 그 합법적인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네.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뭐 구동존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조국이 글 올렸다고 조국 대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국의 글을 대표, 인용하신 그래. 거다. 공동 정부가 맞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 정치 시그널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프레너비
예. 예, 친구이자 경쟁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네. 뭐 거의 제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조국 혁신당도 잘했고 그때 뭐 핸드폰에 비교했던 것 같은데. 예, 삼성과 그죠? 애플. 예. 그래서 그때 많이 혼났습니다. 네. 저희 지지한테 많이 혼났는데 네. 어쨌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좀 뭔가 티격태격하면서도 같이 손잡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야권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냥 선의의 경쟁 관계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또 긴장감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비롯해서 당직 인선 마무리를 했는데요. 친한계로 많이 채웠어요. 우군을 좀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중진 의원들 만나면서 스킨십 넓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조금 부글부글한 게 약간 있다고는 하는데 겉으로는 별로 드러난 것도 없고 뭐 그냥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가장 잘못된 프레임이 친한하고 친윤을 자꾸 이게 대립으로 놓는. 네. 이거는 이제 야권의 분열 공작이에요. 모든 이제 자유우파 보수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다 친윤이에요. 예. 그 속에 뭐 친한동훈도 있고 친오세훈도 있고 친홍준표도 있고 친원희룡도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마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립하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왜 반윤입니까? 네. 심지어 부총장이 왜 반윤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반윤은 아니죠. 자꾸 이게 그러니까 친윤, 친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이게 친한이면 반윤처럼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프레임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서 일하거나 한동훈 이제 그 대표와 좀 이제 같이 일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중용된 건 맞아요. 친 한동훈 체제가 이제 구축된 건 맞고요. 네. 이 점에서는 이제 그 조금 이게 탕평보다는 뭔가 이제 그 변화, 쇄신 이런 게 맞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예. 치세 평상시에는 이게 탕평이 필요한데 난세 전쟁 시에는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친정 체제가 이재명 조국당과 전시잖아요. 네. 지금 난시입니다. 난세입니다. 네. 예. 이럴 때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오히려 힘을 싣고 이제 그립을 잡고 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인선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민주당은 뭐 논평을 따로 하신 것 같진 않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뭐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 이런 자리들은 한동훈 대표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니까 친한 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뭐 정책의장도 그래요. 너무 이제 처음에 친윤 쪽에서 당연히 유임해야 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 네. 부분에 잘못은 있는데 한동훈 대표 쪽도 제가 볼 때는 피장파장이에요. 너무 거칠고 거의 뭐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성을 탈환하고 막 전리품을 나눠 갖듯이 자리를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런 발언들을. 예, 네. 아니, 왜냐면 점정식 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좀 무리하게 친윤이 얘기했어도 네.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잘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교체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친한 인사들이 그냥 익명으로 익명발 워딩을 내고 예. 굉장히 모욕을 줘서 내쫓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김준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죠. 김종혁 최고위원. 아 이분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아 원래는 유임시키려고 그랬는데 너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서 잘랐다. 이게 할 말입니까? 뒷얘기를 좀 어제 공개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분 지명직 아니 뭐 선출직도 아니고 본인이 지명직으로 최고위원 되셨는데 꼭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됐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어제 인사 잘 됐다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좀 아니 아니다 이게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윤 쪽에서도 처음 당대표 이제 뽑은 지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예. 두세 달은 기다리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 달이 지나가면 네. 그다음부터는 뭔가가 또 예. 나올 것이다. 이 너무 친윤계한테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까지 뭉친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분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통신 기록을 좀 조회한 것을 두고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김주호 부대변인도 받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인 거다. 이렇게 좀 규정하신 거죠, 민주당? 아니 왜 통신 조회를 했냐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언론인과 야당 인사를 통신 조회하고 네. 그 통신 조회가 사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조회를 했는데 또 파기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랑 전화를 몇 번 했고 몇 분 했는지 그 친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디지털 캐비넷처럼 저장이 돼서 앞으로 저희를 별건으로 수사하고 사찰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사실 이 건뿐 아니라 네. 검찰에서 국회 CCTV, 국회 출입 기록도 압수수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 전에는 굉장히 좀 그 보호 차원에서 보호되고 네. 검찰도 선을 지켰는데 요새는 뭐 거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야당 대표들을 범죄자. 예. 그냥 언론인들하고 야당 인사들이 국민의힘하고 보수에서는 그냥 다 범죄자예요. 네. 그냥 언제 잡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에서 지난 1월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과 언론인들까지도 이제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번에 통보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이게 예전에 보면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이고 저도 공수처에서 조회를 제 거를 했길래 뭐지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났었고 민주당은 그때는 오히려 그건 절법한 거다 이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완전 공수가 바뀐 거여가지고 그냥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이게 통신 조회라는 건 좀 어떤 절차인 건지 정말로 이게 불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옛날에 공수처는 이제 국민의힘 그때 의원 88명이 됐죠. 예. 105명 중에 88명. 예. 이번에 한 10명밖에 안 돼요. 핸드폰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거는 이제 핸드폰을 압수해 가지고 포렌식을 해버려. 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나오죠. 문자나 카톡이. 그렇죠.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는 게 제일 강한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어요. 통신 사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핸드폰을 영장을 가지고 근데 누구하고 쭉 통화를 몇 분씩 했고 어느 장소에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쭉 하는 게 이거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아, 영장이 있어야 된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예. 이거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통화를 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게 그냥 이부장, 뭐 이과장 이래 해놓고 해놔요. 네, 정체를 알 수 없게 해놓는 우리 번호를. 보통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예. 부인이 핸드폰 못 볼 때 예. 보통 이게 실제 애인 이름을 안 적고 네. 그냥 뭐 이과장, 이대리 예. 이러면 이게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그런 알고 거를 계시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네. 통화했는데 이름이 이재명 돼 있으면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장된 게 그 실명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 전화가 누구 전화냐? 네. 예. 이거는 영장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이게 물어보면 갈 주는 거예요. 네. 사업자에서 이거는 영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가 통화를 했는데 누구하고 이제 이름이 저장돼 있다면 할 필요 없죠. 예. 근데 이름이 저장 안 됐거나 불분명하다. 이럴 때 누군지 필요하잖아요. 네. 특히 비밀 누설죄 수사할 때 누구한테 통화인지 알아야 비밀을 누설 알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이런 겁니다. 영장도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장이 필요 없다. 그냥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공수처에서 했던 것은 제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그렇죠. 절차였던 거고, 저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뭐 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하시면서 3단계 중에 가장 낮은 것이고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의 조회 절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너무 예. 지금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뭐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기자의 경우는 네. 자신의 딸 10살짜리 딸도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 알지도 못해요. 네. 어떤 경로로 제 전화번호가 조회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현직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 하나의 이유로
수천 명의 그런 개인 정보를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권한 남용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찰이 아닌 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제 핸드폰을요. 제 이름을 쏘기가며 쓸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010 뭐 2105에 상구 뭐뭐가 제 번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제 이름으로 저장해놓으면 뜨잖아요. 이걸 제가 이게 차명이나 가명이나 이렇게 쓸 권리가 없어요. 네. 그건 이 번호가 누구 건지 물어보는 거 이겁니다. 아, 이게 무슨 사찰이 되고 변호사님, 예.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게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잖아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걸 엄청나게 공개하고 떠들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수사 이재명 대표 핸드폰에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도 됐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떠들죠? 이거야말로 이게 지금 검찰을 좀 악마화해가지고 뭘 공개하려는 이런 게 불순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떠드는 게. 변호사님, 네. 제 은행 계좌하고 통신 조회 이게 이번뿐 아니라 수십 번 털렸거든요. 계좌가 헐겠어요. 제가 지금 정권 바뀌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뺏기면은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보수 인사들, 보수 언론계 인사들은 그럼 이렇게 통신 사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아니니까 이렇게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매번 계좌 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